안녕하세요.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는 김유화의 행복소통입니다. 어떤 일에 첫걸음을 뗀다는 것은 많은 도전과 외로움을 동반하는 일일 텐데요.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장애아 복지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베타니아 김종호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좀 네.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사업가 김종호라고 합니다. 25년 전에 베타니아 조기교육센터를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사회복지법인을 지금 운영하게 됐고요. 지금 베타니아 특수어린이집, 또 주간보호 시설과 또 아동발달지원센터, 숲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라는 타이틀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여수시에서 운영하던 장애아동 조기교육실을 제가 인수해서 여수에 최초로 장애아동 조기교육센터가 설립된 게 3년 반 후에는 전남 광주 지역에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또 설립되게 됐고요. 네. 2011년에는 우리 순유치원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이런 것이 아마 세계 최초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 2009년에는 저희들이 그 에코베타니아를 설립을 해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장애 아이들과 함께 네. 직업재활 또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한 것도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적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 시설 중에서 이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UN 기구에 저희들이 또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럼 맨 처음 하게 되신 장애 아이들 조기 교육센터 얘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5년 1월 달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돼서 네. 시에 있는 그 분야동 상담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던 그 장애아동 조기교실이 없어지게 됐어요. 있던 것도 아니죠. 없던 것도 만들어야 될 텐데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24명을 인수해가지고 네. 오림동에 그냥 한 달 만에 부랴부랴 베타니아 조기교실을 이제 만들었던 게 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지금의 네. 베타니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상황에 다들 놓여도 그렇게 쉽게 장애아동을 내가 보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무료로 처음에는 또 운영을 하셨죠. 네. 분야동 상담소에서 무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네. 당연한 줄 알았고요. 아, 예. 또 정말 고마웠던 것은 네. 그때 그 언어치료사 또 자원봉사자 상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서 저를 믿고 베타니아 조기교육센터에 그렇게 오셔서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 제가 설득해가지고 뭐 그 교재 준비나 교통비 네. 쪽으로 월급 반을 드리고 네, 한 3년 반 동안 네. 무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사회에서 얻은 기업의 이유는 그 지역에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기득권자들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 했던 건데 정말 주변에서 그 사업의 그 정말 가치와 고귀함을 아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 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베타니아도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윤을 남기셔야지 그 돈으로 장애아동도 돌볼 수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자원봉사 해주시고, 참 값진 일이었는데요. 1998년 5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날이셨겠어요. 네. 자, 그때부터 이제 장애아 보육 전담 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실제로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네. 참 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우리나라의 그 일반 아이들의 보육은 새마을 유아원부터 시작하면 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 장애아 보육은 현재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던 그런 무에서 어떤 유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또 많은 그 은인들 이분들의 도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보다는 거기서 얻는 어떤 기쁨과 가치가 더 커서 그게 이제 발전해 가지고 지금의 베타니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돌아보면 늘 함께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장애 청소년 주간보호센터. 근데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 베타니아가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이 50명, 60명이 언제 입학할 기약도 없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 또 우리 베타니아를 돕는 후원자들이 49명으로 시작했던 어린이집이 네. 69명, 90명으로 증축을 해서 그렇게 규모를 키워갔습니다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장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신축 건물을 짓기를 저희들이 매일 기도했는데 네. 정말 그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국민은행의 김정태 행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3억 8천만 원을 저희 기관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00평의 3층 건물을 한 11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은인들, 후원자들 네. 뭐 이렇게 저희들 자부담으로 이룩했다는 게 정말 그 하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준공이 돼서 장애 아이들 정원도 15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네. 됐고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애아 전문 그런 기관이 됐습니다만은 네. 우리 졸업한 애들이 또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네. 그때는 우리 여수에 복지관도 없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간보호 시설을 또 요청해 가지고 네. 주간보호 시설을 하게 됐고 또 200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18세 미만의 장애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루 약 200여 명의 네. 그 청소년들 장애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센터 또 이 건물이 생김으로 해서 네.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것이죠. 네. 네. 자, 우리 장애 아이들의 보육을 생각하면 뭐 떼놓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사장님과 베타니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베타니아 하면서 에코 베타니아 이걸 떠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예, 이 에코 베타니아는 또 어떤 건가요? 우리 베타니아 공동체에서는 장애 아동들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직업재활훈련 그리고 어떤 일자리 네. 이 창출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저희가 2005년부터 생태 유아 교육, 생명과 생태 운동을 네.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에코베타니아에서 착한 먹거리 그리고 환경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네. 나중에 이게 사회적 기업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수시나 전라남도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에코베타니아 그러면은 EM을 활용한 그 유용한 미생물이죠. 예. 그 EM으로 활용한 그 환경 살리기의 여러 가지 제품들, 활성액들을 통해서 네. 베타니아, 에코베타니아 그러면은 EM과 그 환경 운동의 어떤 메카다 네. 이런 인증까지도 지역 사회에서 네.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로컬푸드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런 쪽에도 이런 이염 제품들이라든가 저희 그 에코베타에서 만든 손수 만든 그런 이제 좋은 제빵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장애아들의 일자리에다가 연결하다 보니까 또 환경까지 연결이 되고요. 네. 그 최초 타이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있으시더라고. 숲학교 연구소. 네. 또 숲학교 연구소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도 뭐 교수님 부부들이 와서 현장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외부에서도 방문도 많이 하시고요. 숲학교 연구소는 네. 2014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까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우리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약 30명이 매일 등원하면 복장을 갖춰 입고 네. 고락산으로 갑니다. 예. 이게 독일에서 꽃피우고 있는 그 숲유치원 네. 교육인데요. 네. 이걸 우리 장애 아이들에게, 일반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큰 교육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장애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예. 생각에서 네.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매일 이제 숲 유치원으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네. 이게 유럽에까지 이 소식이 전달이 돼가지고 네. 독일의 숲유치원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그 환경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교육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예. 후포르츠 교수님 부부가 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장애 아이들이 어떻게 매일 숲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는가? 네. 자기 이론서에도 장애 아동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썼답니다.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셨는데 네. 그 오셔가지고 3박 4일을 저희 아이들과 매일 숲유치원을 따라가셔서 함께 하시던데 이제 가실 때 저희한테 뭐 엑셀런트, 원더풀, 별하별 찬사를 보내시면서 네. 자기가 가서 이론서를 고치겠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예. 장애아동 통합 이런 숲유치원 교육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또 일본으로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예. 일본의 숲유치원 포럼에 저희가 또 초대받아서 가서 발표도 하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세계 3대 방송국이라고 하대요. NHK TV가 직접 네. 저희 기관에 오셔가지고 예. 이틀 동안을 촬영하셔서 네. 그 NHK에서 전국에 약 40분짜리 한국의 이 숲교육 프로그램을 네. 소개하는데 예. 저희 기관이 한 반 정도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숲교육이라는 게 독일에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장애인 분야의 숲교육은 최초다. 이사장님께서 네. 시작을 하셨네요. 네,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숲교육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그래서 네. 유네스코 아시잖아요. 네. 유네스코의 한국 지부에서 네. 장애 아동 숲교육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것을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유네스코에 그 연구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네, 보람이 크시겠어요. 자, 지금 짧게나마 해오신 일을 쭉 들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 하신 분도 많고 장애인 복지 특히 하신 분들 많은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사회복지를 한 지가 이제 한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변의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사회복지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가 사회복지를 보는 이런 그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대상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나는 주는 사람, 그분들은 받는 사람, 나는 전문가, 그분들은 뭐 수혜자 이렇게 예. 나는 베푸는 사람, 네. 그분들은 수혜자. 네. 뭐 이런 어떤 대상화를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동등한 그런 평등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사자들 중심으로 항상 좀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 사회복지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사회복지 하시면서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내 철칙처럼 지키면서 하고 있다. 네. 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팔불출이 돼야 돼. 네, 오늘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도록. 예. 제가 네.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할 때 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나 또는 우리 임원들, 발기인들한테나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지역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베타니아 복지재단이 내 게 아니다. 우리 지역의 것이고 우리 여수시의 주민들의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베타니아를 운영할 때 항상 공개적으로 모든 걸 오픈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왔고요. 네. 베타니아 1년의 예산의 80%는 국가 보조금이고 네. 10%는 당사자들이 내는 이용 요금 뭐 비슷한 거고 네. 10%는 저희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저는 선한 관리자, 머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베타니아는 우리 지역사회의 것이고 많은 또 후원자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꼭 이걸 다시 사회에 나눠야 된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 뭐 네. 서번트 예.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실천한다고 열심히 20년 동안 실천했습니다만 제 자랑이 아니라 네. 하느님의 은혜로 저는 그렇게 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런가요? 네,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리스천인데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남자의 나이 37이면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에서 남자들이. 예. 근데 그때 저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네. 그 한 15일 동안 식물인간 가사 상태에서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다시 나게 하는 네. 계기를 주셔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참 많은데 첫째는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구나. 이걸 저는 깨닫게 됐고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슈바이처 박사처럼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장애나 이런 질병들을 퇴치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 최초의 꿈이었는데 네. 이걸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그 꿈을 저는 그분께서는 이 사회복지 법인을 통해서 네. 더 많은 장애인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의사가 되는 길을 이렇게 저에게 제시해주셨다는 그런 네. 소명, 그런 사명감이 저희 어떤 그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 휠체어도 이용하시잖아요. 제가 3살 때 네. 우리 나이로 네. 만 1살 좀 넘었을 때 네.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네. 우리 장애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애착이 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일찍 1살, 2살 때 이 장애를 발견해서 전문가들에게 특수 중재나 이런 조기 교육이나 네.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네. 장애를 면할 수 있는 장애 아이들도 많습니다. 네.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했더라면 저는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 네. 도시에 산 제 친구들은 장애를 겪지 않고 삽니다. 네. 같은 소아마비를 네. 겪었던 친구들도 그처럼 조기 교육, 조기 발견이 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네. 여기에 더 많이 애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혹시 지금 베타니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 37에 이때 꿈꿨던 대로 좀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지금 그리신 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하느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네.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49에
이런 법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네. 법인이 다 운영되고 난 뒤에 한 6년 후에 연역을 정리하다가 네. 정말 제 나이 49에 베타니아 복지법인을 설립시켜 주신 그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네. 하는 이런 참 큰 이 체험을 했는데요. 네. 정말 처음에는 제가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도 공부하게 되면서 베타니아의 10년 계획, 네. 비전과 미션 이런 네. 것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10년 계획 지나고 2차 10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생태복지의 글로벌 허브 기관이 된다. 세계적인 거점 기관이 된다. 네. 이런 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타니아를 돌아보시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 기회에 한번 영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해 보시죠. 네. 예. 베타니아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용자와 부모님, 또 우리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은인들,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이 베타니아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너무나 사랑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제 아내 우리 모니카, 그리고 세 자식들, 또 그 짝꿍들, 또 우리 손녀, 손자인 지우, 시우, 서우, 또 서호, 우리 이 강아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고맙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이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복지 TV를 시청해 주신 분들, 특히 이 행복 소통을 공감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깊은 얘기, 지난 이런 간증 얘기 듣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소통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방문하셔도 되지요? 네, 언제든지 베타니아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베타니아 방문해서 남은 얘기는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시작해 주시고 견뎌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요. 소중하고 귀한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제도들도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김종호 베타니아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가 아직은 선진국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멋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꿈을 꿔봅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